드디어 3인조로 돌아왔습니다. 김수민의 뉴스 밑장. 와. 갑자기 통제가 안 되고 있어요. 네. 예, 제가 지금 뉴스민 대구의 스튜디오로 한 달, 제가 2월 14일에 마지막 방문을 했거든요, 대구에. 네. 예, 거의 한 달이 지났는데 제가 꽂아두고 간 제 핸드폰 충전기가 그대로 꽂혀 있어요. 아무도 안 건드렸습니다. 네, 마치 지난 한 달이 순삭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재난 상황에도 들어야 될 팟캐스트계의 재난 기본소득 김수민입니다. 오늘 함께할 두 멤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없는 동안에 맡겨놨더니 계속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을 좀 말려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밑장의 한선교 전용길. 네, 고맙습니다. 네. 제4야당의 당대표. 쫓겨났잖아. 아니 지난주에 네. 그 저 없이 녹음한 에피소드 있잖아요. 네. TK 공천, 그렇죠. 미래통합당 이야기. 네. 보니까 막 분량도 내가 같이 할 때보다 더 늘어났고 네. 마음대로 막 다 했더만 아주 살판이 났어요. 이게 네. 후보가 모르는 후보가 너무 많아서 네. 준비가 안 됐어요. 근데 이렇게 분량이 많이 나왔어요. 그 준비가 안 되면 원래 말이 네. 길어지잖아요. 네. 준비가 안 되면 더 길어지는구나. 네. 하여튼 뭐 그 편 잘 들었고 그 에피소드가 조회수가 제가 나온 것보다 더 많이 나왔다는. 더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마 게스트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TK 공천이 네. 제가 다루는 그 핫 이슈들보다 더 많은 그 관심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TK 공천이 지금 미래통합당 총선을 좌우하는 이 공천 결과가 나왔잖아요. 뭐 이따가 다루겠지만 이 대거 무소속 출마, 연쇄작용까지, 그리고 우리 홍준표 대표까지. 홍준표. 네. 발음이 왜 그래? 홍준표가 뭐야? 경남은 홍준표. 홍준표. 홍준표는 경북. 홍준표. 그렇죠. 네, 경남 발음이죠. 근데 홍준표 전 대표는 스스로 홍준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경북 물이 안 들었네. 이 사람 이게 억양부터 바꿔야 돼. 아니 쓸데없이 말이야 그 억양 가지고 얘기하십니까? 지금 급한데. 아니 소개도 안 했는데 뒤가 막 튀어나와요. 급하세요? 자, 오늘 모셨습니다. 저희 이창원 인디053 대표는 호스피털에 있어요. 네, 아직까지 입원 중이라서 다음 주쯤에 아마 볼 수 있지 않을까. 다음 주 금요일 날 퇴원한다고 합니다. 네, 퇴원하자마자 여기로 와야 되나? 네. 오겠죠. 오겠죠. 저희가 참고로 다음 주에 회심의 에피소드를 준비하고 있어요. 난리 날 거야, 이거 나가면. 장난 아닙니다. 네, 우리가 지금 게스트 섭외를 준비 중인데요. 여기까지 얘기합니다. 아마 이미 상상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섭외 중입니다. 홍준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럴 리가요. 이건 연막일 수도 있어요. 제가 속임수를 쓰는 걸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안철수 그 서울 올라가기 전에 뉴스 밑장 한번 출연하라고 그 방호복 입혀가지고 안철수가 이 태블릿 PC에 적어놓은 자기 글만 읽고 올라갔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목소리로 툭툭 튀어나오시는 분이 계시죠. 네, 드리블하듯이 툭툭 튀어나오셨는데 지난주에도 나오셨고 어느덧 이 뉴스 밑장에 은근슬쩍 제4의 멤버가 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전용길 대신에 제가 심어놓은 뉴스 밑장의 원유철 박정훈 오마이뉴 죄송합니다. 박정훈이라는 이름하고 자꾸 헷갈려. 사실 우리 공장에도 박정훈이라는 이름이 있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에. 그러니까 그래서 헷갈리는데 조정훈 조정훈 야구 선수 조정훈도 있습니다. 어느 팀이죠? 롯데자이언츠. 롯데. 네, 저희 조정훈 기자님 제4의 멤버인데 썸을 갈아버렸어요. 제가 사실은 그 저희 뉴스 밑장 멤버들끼리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서도 제가 뭐 오타 쳤어요. 그죠? 박정훈 기자님 오시나요? 이렇게 오타 쳤죠. 아니, 제가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거의 안지 10년 가까이 되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그래서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자꾸 헷갈리는 게 아까 전에 제가 경남 MBC 방송을 했거든요. 통화로 마산 회원 있잖아요. 네, 마산 해원구. 네. 거기 자꾸 헷갈려가지고 희원이랑 헷갈려요. 거기가 제 고향입니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또 아까 경남 지역 공천 또 막 챙겨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여기는 제가 마음 놓고 대구 경북 전문가분들이기 때문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고 오늘 일단 1부는 총선 얘기 전에 지금 아직 대구의 그 코로나19에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할 얘기들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리고 이건 뭐
우리나라가 전 세계 국가 중에서 확진자 전파가 좀 일찍 시작됐고 빨리 진행이 됐다가 이제 좀 꺾이는 추세듯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있다면 대한민국에 대구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단순한 대구 소식만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최전선 대구에서 오늘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구에 닥쳐 있는 네. 코로나19 관련 가장 큰 소식이 뭔가요? 가장 큰 소식은 이 조정훈 기자가 오늘 여기 오기 전까지 네. 취재를 하고 오셨는데요. 지금 코로나19가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들에 대한 전수조사는 다 마쳤거든요. 그러면서 신천지 교인들의 가운데 확진자가 이제 나오지 않기 시작을 하면서 신규 추가 확진자가 2자릿수 때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1일. 같은 경우. 네. 네. 그게 한 일주일 동안 지속이 됐는데 네. 갑자기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또 발생하기 시작을 하면서 네. 하루 지나면 이 병원, 또 하루 지나면 저 병원. 지금 이게 터지고 있어서 도대체 감염원이 어딘가 이걸 지금 쫓는데 대구 경북의 경우에는 사실 지금 온 힘을 다 쏟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보도나 기사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대구와 경북이 방역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니냐. 실제로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점으로 오늘 20일인데 17세 고교생 사망자가 그렇죠. 나오면서 영남대 병원과 질병관리본부가 서로 간의 의견 차이로 다툼이 있기도 했고 네. 그러면서 대구 경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특히 이 집권 여당 정부 지지층에서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무능한 것 아니냐. 네. 이쪽으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것보다 집단 감염 우리 사회가 코로나 사태 끝나고 나면 이야기를 하겠지만 네.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곳들은 다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구 경북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곳은 코로나19가 어디든 쉽게 퍼질 수 있다. 우리가 이 부족한 부분이 뭔가 좀 이야기를 청취자들께서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니 그 17세 네. 시민분은 코로나19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죠? 네, 최종 확정이 났습니다. 네. 그 영남대 병원하고 질병관리본부가 의견이 달랐어요? 그 영남대 병원에서는 소위 말하면 이게 상기도 하기도 검체 채취. 네. 제가 검체 채취를 직접 해봤기 때문에. 상기도 하기도가 뭐예요? 네, 상기도는 우리 직접 시켜봤더니 좀 얻을 정보가 있네. 어려운 지금 의학 용어가 나오기 시작했네요. 상기도는 네. 위쪽에 있는 기도. 그러니까 코. 네. 코랑 입안에 있는 검체를 채취하는 거고. 어떻게 채취해요? 넣어요? 긴 면봉을 콧구멍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좀 깊이 넣어요? 깊이 넣습니다. 우리 독감 검사하면 코에 긴 면봉을 집어넣어서 검체 채취를 하거든요. 그거랑 같은데 독감은 이 상기도만 검체 채취하면 되는데 이번에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그것만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이게 폐렴 증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폐에 있는 검체를 채취해야 된다. 근데 폐까지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폐에 있는 것들이 모여 있는 흔히 이야기하는 가래, 그러니까 하기도 목으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가래를 뱉어내서 이거 검체를 채취를 하거든요. 근데 이 방식으로 검사를 했을 때는 12번 다 음성이 나왔거든요. 그 17세 시민이? 네, 17세 시민이. 근데 사망하고 나서 소변 검사를 했는데 소변 검사에서 양성을 보인다. 이 아리까리하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걸 검찰 질병관리본부로 보냈고 질병관리본부에서는 WHO에서 지금 이 소변 검사하는 건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게다가 영남대 병원에 검사하는 시스템이 그 검사하는 곳이 오염된 것 아니냐. 이렇게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를 하면서 영남대 병원 쪽에서는 강하게 또 반발하고 나섰죠. 네, 그렇죠. 영남대 병원에서는 이제 우리 검사소가 오염된 게 아니다. 오염됐다면은 뭐 이 사람만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느냐, 잘못 나올 수가 있느냐 이렇게 지금 반박을 했는데 사실 그 검사소가 오염됐다 안 됐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17세 소년이 사망을 했는데 지금 이와 비슷한 상황이 지금 경북대병원에서 26세인 한 시민이 지금 비슷한 상황이 지금 처해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사이토카인 그 분비 증후군 또는
그 사이토카인 스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면역력이 이제 면역력적 폭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혈구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갑자기 이렇게 그 분비가 많아지면서 다발성으로 장기 부전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상황이 이제 이번 코로나에서만 발생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있었던 이제 메르스라든지 사스 현상 있을 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의사들은 이제 저도 그 이 17세 소년의 그 폐 사진을 찍은 걸 봤어요. 봤는데 보통은 이제 검은색과 흰색이 이렇게 이제 뚜렷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네. 이 17세 소년 같은 경우는 완전히 하얗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의사들은 이런 거는 처음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병에도 이런 건 없었다?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근데 또 서울에 있는 그 전문의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꼭 이게 그 코로나 때문이다 아니다 이렇게 단정할 수만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음모론을 또 제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디서 네티즌들이? 네. 영남대 병원이 네. 영남대학교 대학병원이잖아요. 네. 영남대학교의 소유자가 네. 누구였냐? 박근혜였다.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네. 박근혜의 사주를 받는 영남대 병원이 네. 이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17세 사망자가 네. 코로나19 감염됐다라는 네. 걸 만든 것 아니냐. 네티즌들이 일부 네티즌들은 그런 또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아, 그 의혹 제기한 사람은 혹시 천연길 편집장이 아닌지. 아닙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영남대 병원에서 일부러 그런 식으로 좀 판정을 하려고 몰아갔다 이런 음모론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치면은 네. 대구에서 17세 시민 사망을 하면 네. 권영진 시장도 악재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럼 영남대 병원이 권영진을 엿먹이기 위해서 그랬다. 이것도 성립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아니 그런 음모론을 지어낼 정신머리가 있으면 그 영남대 의료원의 노동자들 옥상에서 농성할 때 그런 얘기 좀 하지. 영남대 박근혜 후예라 갖고 노동 탄압한다고. 그럴 때는 아무 얘기도 없다가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음모론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권영진 신천지 부터 시작해서 네. 그리고 한마음 아파트 신천지 교인들을 집단으로 받아줬다. 네. 뭐 이런 그 두 가지는 네. 뭐 우리가 좀 얘기했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또 있나요? 또 신천지 관련한 음모론이? 권영진 시장 캠프에 네. 그 선거 당시에 신천지 교인들이 대거 캠프에 들어와서 선거운동을 도왔다. 네. 그리고 미래통합당 당시 새누리당의 신천지 교인들이 직책을 맡아서 활동을 계속해왔다. 네. 그래서 미래통합당과 신천지는 한 몸이다. 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의혹도 또 있었죠. 아니 난 그것도 봤어요. 신천지 그 미래통합당 새 로고 있잖아요. 로고를 기울여가면서 이게 이만희다. 네. 야 이거는 근데 머리 좋아. 그걸 어떻게 그런 생각했지?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예전에 그 권영진 시장이 이제 반월당에서 유세를 하려고 할 때 장애인 부모가 그렇죠. 와서 이렇게 건드리면서 권희 시장 뒤로 이렇게 벌렁 넘어졌잖아요. 뉴스민이 특종 보도였던. 특종이었죠. 그때 당시에도 그게 신천지 교인의 사주였다. 권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한 신천지의 모종의 그 사주가 있었다. 뭐 이런 음모론도 있더라고요. 네. 하여튼 이렇게 그러니까 출처를 알 수 없는 이야기,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또 게다가 사망자가 나왔는데 이 여기에다가 또 자꾸 그러니까 정치적 유불리의 프레임을 자꾸 씌우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좀 가감하게 뉴스 밑장에서 청소를 좀 해줘야 된다.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양성 판정을 해줘야 되죠. 또 가짜 뉴스 있나요 혹시? 아니면 뭐 대구 지역에 가해진 어떤 부당한 얘기라든가 최근에는 조금 사그라든 것 같아요. 요새는 좀 그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 또 한 가지가 요양병원에 이렇게 집단 감염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요양병원이 뭔가 이 요양병원만의 특수한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요인이 있을 거다. 이렇게 계속 의구심을 가지는데 제가 요양병원 운영하는 또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몇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요양병원이 다른 시설 또는 다른 병원 그리고 다른 이 건물과 다르게 특별하게 감염이 많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있냐라고 물으니까 어디든 사람 많이 모이면 지금 아무도 못 믿는다. 네. 예. 요양병원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감염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없다. 어느 시설이나 그만큼 모여 있으면 다 똑같다. 네. 예. 근데 지금 사건이 나는 데가 네. 요양병원 말고도 다른 병원에도 나오고 있어요. 대구 그렇죠. 경북에. 네, 대구 경북. 요양병원도 있고 요양원도 있죠. 네. 요양시설. 네. 그러니까 병원은 말 그대로 이제 치료하는 곳이니까 네. 그렇다 치고 요양원 같은 경우에서도 상당히 많이 이제 그 환자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봉화에 있는 푸른 그 요양원 같은 경우는 봉화에서 전체 69명이 네. 확진자가 나왔어요. 네. 그 중에서 67명이 푸른 요양원에서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양원에서 집단 발병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요양병원 특수한 요인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특수한 혹시 뭐 간병인이나 이런 사람 중에 신천지 교인이 있다거나 이미 그거는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했죠. 네. 전수조사 했었고 사실 그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게 아무래도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는 그렇죠. 그 환자들이나 노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지금 오늘까지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자가 100명이 이제 나왔는데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은 고령자들이에요. 무슨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또 이분들이 고령자들이 대부분 사망을 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사망한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좀 그 약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이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19 처음 이게 확산되면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젊고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증상 없이 아마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다. 근데 요양병원에서는 고령의 환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증상이 금방 나타나는 거죠. 근데 또 한편 이런 지점도 있어요. 평상시에도 기침을 한다거나 열이 좀 오른다거나 하는 증상이 있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그냥 넘어가기도 한다는 거죠. 현장에서. 그게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는 것이지 또 뭐 일각에서 제기되는 요양병원의 시설이나 관리의 문제 뭐 이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구 지역에서 많이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재난기본소득. 재난기본소득. 네. 그 구미에서 또 지역사회에서 나오고 지역사회에서 이야기가 네. 많이 나오고 있죠. 많이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죠. 전주는 하는데 네. 서울도 하는데 네. 경남도 하는데 왜 대구 경북만 안 하냐.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시민사회에서 나오는 얘기겠죠? 네, 시민사회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대구 경북이 선거를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니냐 여기까지 이어지는데 대구 경북에 지금 재난기본소득 검토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없습니다. 네, 없긴 한데 지금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곳은 어디든 없죠. 전국에. 기본소득까지는 아니다. 네,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추진을 했던 게 네. 75% 중위소득 75%에서 85% 네. 사이에 해당하는 시민들에게 수당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건 대구시 경북도도 다 하기로 했거든요. 하기로 했어요 그것도? 네, 명칭이 긴급 생계자금, 긴급 안정자금, 생존자금 네. 이 명칭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게 홍보 프레임이 밀린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전주하면 사람들이 재난기본소득으로 알고 있거든. 네. 그리고 사람들이 하도 기본소득이란 말을 너무 일반화해서 네. 좀 쉽게 쓰다 보니까 선별해서 줘도 기본소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긴 한데 네. 이제 이것도 그 이렇게 보수와 진보가 갈리는 것 같아요. 네. 진보 쪽에서는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보수 쪽에서는 재난 기본소득이 아니다. 이거는 긴급 생계 자금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구의 권영진 시장이나 아니면 경북의 이철우 지사 같은 경우도 이게 재난 기본소득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절대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예. 그런데 또 다른 지역에서는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개념상 예. 권영진 이철우가 맞긴 하지. 올바른 말을 하고 있는 예. 거죠. 근데 네. 개념만 맞는 게 아니라 전략을 잘못 짰어요. 제가 미래통합당 쪽이면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써버립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이 아닌데도 기본소득이라고 해버림으로써 기본소득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아니, 그래서 말인데 김수민 MC가 나오면 네. 이 질문을 좀 해보려고 했어요. 어떤 질문이요? 구미시에서 장세훈 구미시장이 네. 3개월 동안 월 100만 원씩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서 정부에 건의하겠다라고 네. 하니까 네. 구미 지역 시민단체 5곳이 정부의 결정 나오기 전까지 기다리지 말고 네. 구미시 자체적으로 해라. 네. 왜 머뭇머뭇하냐. 그 정도 이 까오도 없냐. 밀어붙여라. 네. 이런 성명을 냈거든요. 우리 김수민 MC가 또 이 100만 원 네. 재단 기본소득 3개월에 100만 원이요? 3개월 동안 100만 원씩 월. 그러면 3개월 지나면 또 줘야 돼요? 아니죠. 3개월에 걸쳐서 걸쳐서 100만 원을 300만 원인 거죠. 100만 원을 세 번에 나누는 게 아니라 네, 월 100만 300만 원이라고요? 네. 잠깐만 100만 원이라고 치자. 그러면 이게 기본소득 전 시민한테 달라는 거예요? 네. 구미 대충 40만이라고 치고. 네, 구미가 42만인데 네. 가구 수로 보면 17만 6천 명, 네. 6천 가구 정도 되고. 가구당 100만 원이에요? 인당 100만 원? 그거는 뭐 개념 불분명. 네, 가구당이라고 칩시다. 네. 뭐 최대한 그렇죠. 줄여보자고. 네. 그럼 17만 명이 가구죠? 네. 17만 가구에 100만 원을 준다. 네. 그러면 만원 곱하면 17억이고 1,700억이죠. 1,700억. 구미시 한 해 예산이 1조 정도인데. 1조 2천억 정도. 네, 1조 2천억이고 거기서 뭐 어디 계속 집행하는 사업, 네. 뭐 꼭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경비, 뭐 공무원 인건비 이런 거 다 포함하면 남는 거 다 쏟아부어야 될 건데. 그렇죠. 이거 주려면. 네. 그러면 빚을 져야 돼요. 네. 어떻게 하자는 거야? 네. 그럼 중앙정부에서 사실 이게 중앙정부 지원 없이는 어떤 지자체든 간에 기본소득 그냥 1차에 100만 원 주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지자체 재정에서. 그럼요. 사실은 네. 너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지자체 수입이 그 공무원들 월급도 못 주는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그냥 유행 같아요. 기본소득이. 아무나 막 던지고 있어요. 네, 막 말하면 네. 되고. 기본소득을 네. 이야기하면 마치 진보적인 것처럼 인식을 네. 하고 있는 시기를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아웅할 기본소득당도 비례연합당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가? 아니 배당금을 줘야죠. 기본소득이 아니라. 기본소득 근데 이게 여론조사를 보면 재난 기본소득이 찬성이 더 적어요. 네. 반대보다 반대를 앞지르고 있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난 이게 어떻게 보면 건강하다고 보는 게 시민의식이.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인 거라고요. 나는 혹은 누군가는 그렇게 고생을 안 했는데 형편도 괜찮은데 왜 돈을 받아야 되지? 이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을 못 넘기는 거예요, 찬성이.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다 주고 세금을 뭐 김경수 지사가 그런 얘기 했죠. 세금으로 걷자고 다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100만 원 받으면 그 이상을 세금으로 다시 낼 용의가 있어요. 저는 코로나 때 경제적으로 별로 손실 안 봤거든요. 손실 안 봤어요? 저는 연합뉴스에 코로나 때문에 더 네. 출연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세금으로 내놔야 돼. 실질적으로 100만 원을 받아도 네. 이 100만 원이 내 개인 소득으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선 100만 원에서 내가 뭘 쓰게 되면은 네. 쓰는 거의 10%는 부가세로 다시 정부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결국 90만 원이죠. 거기서 또 각종 세금이 또 빠집니다. 빠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100만 원을 쓴다면은 한 20만 원 정도는 다시 세금으로 들어가는 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또 그 소비가 늘고 또 경제가 활성화되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소득이 발생할 거고 여기에 대한 세금은 다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민 1인당 100만 원씩 준다 하더라도 이게 하면은 약 한 50조에서 51조 된다고 하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부담하는 거는 한 40조 35조에서 한 40조 정도 될까요? 네. 그렇다면 큰 부담은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 국가 재정의 10%인데. 10%가 안 된다니까요. 국가 지금 500조 넘었죠. 540조 네. 정도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2,000조를 쓰겠다는데 또 미국에서 그러니까 사실 그 미국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도 1인당 그 1,000불씩 주겠다. 우리나라 돈으로 1인당 120만 원씩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부러워하면서 우리는 안 된다. 이건 무슨 또 말장난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부러워만 하겠다는 거죠. 아니 근데 저는 이 재난 기본소득이 기본소득 자체가 전혀 진보적인 개념도 아니고 그리고 이걸 도입하는 게
자꾸 소모적인 논쟁으로 좀 네.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권영진 대구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긴급 네. 생존자금 이걸 뭐 이름을 긴급 재난수당으로 네. 이 이름으로 명칭을 통일해서 범위를 확대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기본소득에 막 얽매여 가지고 네. 너무 소모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 비용들에 대해서. 근데 저는 기본소득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네.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여러 군데서 지금 사실 조희연 교육감이 말 실수를 한 거죠. 네. 일 안 해도 월급 나온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표현하면 학교를 안 열어도 월급이 나온다라고 표현했으면 뭐 깔끔한 거였는데 네. 그런데 이런 경우들을 다 어떻게 선별할 수도 없고 선별한다고 해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학원 보고 문 열지 마라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학원 강사들도 준다. 문 안 여는 대신에 학원 강사들 심사해서 준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도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본소득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죠. 그 네, 기본소득을 하려면 명칭을 네. 배당금으로 바꿔야 돼요. 근데 이 어쨌든 와중에도 국가혁명 아니 전용길 편집장이 우리공화당을 굉장히 아꼈는데 우리공화당 요새 파장 분위기잖아요. 네. 박근혜 편집 괜히 써가지고 녹색당으로 바뀌었잖아요. 우리공화당이. 색깔이. 색깔이 네. 색깔도 바뀌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뭐 유영아도 나가리 되고 미래한국당에서 그러더니 이제 전용길 편집장이 자유공화당에서 배당금당으로 네. 갈아탔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이철우 지사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 이제 긴급 그 생활 자금을 주는데 중위소득 85% 이하의 이제 주민들한테 주겠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이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피해를 당한다고 봤을 때 어쨌든 사실 이런 질병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 가장 힘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죠. 제일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제외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 이것도 맞지 않다는 거죠. 아니요. 제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위소득 75% 이하의 경우에는 이미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6개월까지 이게 확대해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은 사람은 그럴 수 있는데 네, 그게 아니더라도 피해를 안 받았을 경우에는 이제 안 준다는 아니요. 거죠. 안 받더라도 기존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오마이뉴스 기사에 제일 불만스러운 부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써라. 이철우 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 미래통합당 소속의 이 두 단체장을 까기 위해서 이 부분을 그냥 생략했어요. 근데 전주시도 지급하겠다고 하는 게 중위소득 75에서 85 사이였거든요. 75% 이하는 네. 대상이 아니었어요. 전주시의 재난기본소득도. 거기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안 하겠다. 그러니까 똑같이 만약에 깐다면 지적을 한다면 저는 납득이 가요. 그러니까 이 75% 이하에게는 중복 혜택을 주자라는 주장이라면 이해는 가는데 권영진 이철우에 대해서만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전주시장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게 왜 네. 그러냐면은 나는 어쨌든 이 지역에 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이야기만 할 뿐이고 네. 전주에 사는 기자는 또 전주 얘기를 할 뿐이고 그걸 내가 왜 전주 얘기를 합니까? 오마이뉴스 이런 곳이었어요. 오마이뉴스는 그냥 지역별로 따로.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과도하게 네. 이게 미래통합당 단체장이란 이유만으로 뭔가 이렇게 복지, 재난 수당에 대해서 지급 안 하려고 한다. 저기는 반복지겠지. 네. 그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네.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네. 전용길 편집장 표정이 네. 지금까지 뉴스 밑장을 진행하면서 저렇게 진실하고 네. 애를 써서 변호하는. 아니 변호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에요. 이철우 권영진을 이렇게 잘 변호하는 사람이 미래통합당에도 없을 것 같아요. 대신 열받은 사람 같아. 얘기를 잘 해주겠습니다. 네. 아니 제가 혹시 압니까? 또 광고라도 하나 줄지. 아니야, 저게 지금 광고를 받는 그 목적도 아니야. 너무 신실하게 얘기했어. 아니 진짜 너무 과도하게 네. 이 이철우 권영진 두 사람이 욕을 먹는 부분 이러다 보니까 정작 이철우 권영진 두 단체장이 못하고 있는 부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뭘까요? 네, 못하고 있는 부분을 제대로 지적을 못하게 돼요.
아니 사실 지금은 사실 뭐 그 단체장을 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이철우 경북도지사나 권영진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사태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복귀하면서 네.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나 이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아니면 이렇게 더 잘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거는 그때 평가를 해야 되지 지금 잘했다 못했다라고 평가하는 것 자체는 좀 무의미하다고 보거든요. 아니 아까 평가했잖아요. 오늘은 다 평가해놓고 남이 안 되니까 그만해. 지금 평가할 때 아니야. 권영진이 어쩌고 막 얘기하다가 이제 누가 막 아니 그게 아니고 하니까 지금 평가할 때가 아니야. 이 수법을 이제 박사모 사람들이 많이 쓰거든요. 자기들은 박정희를 막 찬양해요. 네. 근데 막 저 같은 사람이 반박을 해요. 그러면은 그건 역사의 평가에 맡겨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를 나누다가 민주당 지지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래 유럽과 미국을 보니까 제가 우리나라가 잘 대응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또 맞장구를 쳐주고 그래도 역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만든 공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있다. 라고 하니까 뭔 소리를 하냐고. 갑자기 막 열을 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래요? 딱히 할 말이 있나, 거기? 아니, 그게 박정희가 한 게 아니고. 그럼 누가 한 거예요? 박정희는 김종인이 했나? 박정희는 그냥 대통령이었고 관료들이 그냥 알아서 한 거다. 그렇게 치면 지금 코로나 수습도 정은경이 다 하고 문재인 대통령 뒤에서 폼만 재고 있다는 건데 그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 특히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때 장애인 단체 활동가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좀 했어요. 코로나19가 터지고 나니까 장애인 특히 자립생활하고 있는 장애인 활동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자가격리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감염이 됐을 때 체계 자체가 없다. 정부에. 지침도 없고 지침이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근데 이 사태가 대구에서 터지고 나서 장애인 단체 활동가들이 요구를 해서 이루어지긴 했지만 대구시가 자체적인 지침을 만들고 활동 지원사들을 대구 사회서비스원에서 모집을 해서 자가격리 장애인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24시간 동안 중앙정부에서는 아직도 이 관련한 지침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대구에는 만들었어요? 네. 지원도 하고? 지원도 하고 있고. 이건 복지가 중앙정부가 해야만 할 일이 있고 지방 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중앙정부는 저는 이제 돈 들어가는 거, 돈 많이 들어가는 거, 그다음 굉장히 제도적으로 구축돼야 되는 거. 이건 중앙정부에서 해줘야 되는데 진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것은 가까이서 이렇게 돌보고 틈새를 메워주는 거거든요. 그 역할을 이제 그 사례에서는 볼 수 있다. 이게 마련되지 않았고 이번 코로나 사태 끝나고 나면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할 거냐 이런 걸 저는 과제들을 남겨놓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과제가 선거를 잘하자 이렇게 가는 거는 옳지 못하다. 어쨌든 어떤 지자체장이 되었던 그 지역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책임질 의무가 있기 때문에 책임을 충분히 져야 되고 또 그 지역에 있던 분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당연히 지방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게 역할이니까요. 그건 충분히 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은 이제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좋은 서비스는 그냥 대구시의 공로고 나머지 나쁜 거는 권영진이 잘못했다. 그래서 이제 공과는 공과 과는 이제 어쨌든 좀 지나가고 나서 그때 가서 다시 평가를 하자. 그 얘기입니다. 이게 명심해야 될 거는 공과를 다 평가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원팀이라는 거죠. 맞아요. 임명직 정치인과 관료들 다 원팀인 상태인 거고 그럼 이제 심판받아야 되는 것은 그 한쪽이 아니라 이 원팀을 저해하는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에서 코로나 이슈가 크게 변수가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사람도 있고 못하고 있다는 사람도 있어요. 평소에 정부를 지지하던 사람들은 잘하고 있다고 하고 싫어하던 사람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 지금 살짝 정부가 잘하고 있다가 더 높아요. 여기 요만큼만 변수인 거예요. 그게 이제 재난이 터졌을 때 일단은 국가와 정권과 정부의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그게 일단 터진 거고 만약 이게 수습되면 그게 또 흩어질 거라고요. 그리고 변수가 굳이 한 가지 더 남아있다면 저는
이 재난 상황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그러니까 정적을 공격하기 위해서든 자기 쪽을 홍보하기 위해서든 활용하려고 티가 많이 나는 쪽이 불리해질 거다. 이거는 그렇죠. 확실해요. 그거는 확실한 네. 게 이전에 메르스 사태 때도 그랬었고 네. 사스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사실 메르스 사태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A4 용지에 살려야 한다 하면서 전화받고 있는 모습. 그건 누구 아이디어지? 글쎄요. 그래서 뭐 그 패러디도 상당히 많이 나왔지 네, 않습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써야만 한다 이렇게 해놓고 사진 찍어서 좀 그 SNS에 올리기도 했었는데. 박근혜 추종자였죠. 박근혜가 하면 내가 따라한다. 따라한다. 그렇습니다. 참 예. 씁쓸합니다. 그 메르스도 잘 생각해보면 메르스 때 물론 박근혜 지지율 많이 내려갔었어요. 네. 근데 또 올라왔어 나중에. 네. 그러니까 어떤 재난 때문에 뭐가 바뀌진 않아요 보통. 그렇죠. 오히려 재난 때는 사람들이 더 보수적이 되는 경향이 있고 네. 변화하기 싫어해요. 음. 세월호도 그랬잖아요. 사실은 세월호가 당시 여당한테 얼마나 큰 악재였습니까마는 결국에 박근혜는 또 저쪽에서 울고 있고 네. 이러면서 그냥 각자 지지층만 결집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재난을 갖고 뭘 자꾸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이용을 하려면 어떤 정책을 한번 해보는 거, 뭐 기본소득이 됐든 아니면 긴급 생계 지원이 됐든 간에 배당금이 됐든 네. 간에 지금 전 세계가 그 실험에 들어갔어요. 네. 왜냐하면 이 재난을 통해서 경제 위기가 더 분명하게 왔기 때문에 적극적 재정 정책에 시험대 올랐다고. 그리고 재정뿐만 아니라 지금 이탈리아는 해고를 코로나 기간 동안 금지시키겠다 그랬어요. 우리도 이런 것 좀 해보면 안 되나? 맞아.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해고가 안 되도록. 그래서 이런 하여튼 여러 가지 오히려 아이디어들이 좀 샘솟도록 서로 간에 독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짐을 떠넘길 생각만 하지 말고. 네. 또 뭐 생각해 볼 만한 거리가 있을까요?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네. 아, 이미 분량은 채웠네요. 네, 분량은 채웠는데 네. 이건 또 나가고 나면 네. 최근 들어서 제 유스민 댓글에 예. 유스민이 이상해졌다. 사주가 바뀐 것 같다. 김수민으로 바뀌었어. 네. 왜 권영진 시장을 옹호하냐. 뭐 이런 댓글이 그럼 옹호할 일 없게 만들어 봐봐. 그러면은 다음에 가짜뉴스 좀. 어쨌든 언젠가는 네. 권 시장을 이 자리에 네. 앉혀놓고 우리가 네. 한번 이야기하는 걸로 한번 합시다. 아 그래요? 그러면 엉덩방아 사건부터 시작해서 권 시장 오라 그래. 권 시장 지금 바빠가지고 안 돼. 아, 지금 안 그러니까 되죠. 지금 안 되니까 어쨌든 이거 끝내놓고 네. 언젠가는 네. 뉴스 나야지 뉴스. 그러니까 뉴스 밑장이 끝나기 전에 권 시장을 이 자리에 앉히는 걸로 합시다. 그 전에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돼야죠. 그렇죠. 네. 네. 뉴스 밑장은 5월 초까지 하기로 했는데 네. 일단 시즌 1은 네. 그 전까지 될까? 지금 연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단 연말 보고 있잖아요. 네. 빨라도 네. 우리나라도 상반기 6월까지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은 지금 뭐 머릿속이 일본 정치인 관료들 머릿속은 패닉이야. 도쿄올림픽 그거 어떡할겨. 그 연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연기해야 되는데 하게 될 것 같은데 하게 될 것 같아요. 미국이 불참하면 연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선거는 연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뭐 마스크를 쓰고 손장갑을 끼고 투표를 해. 근데 어쨌든 선거가 한 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연기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번 선거는 한 달이나 남았을 때 연기해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 선거는 깜깜이 선거가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 세력을 가진 사람이 네. 이기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깜깜이 선거라면서 전망을 되게 쉽게 하시네. 뭐가 깜깜이니까 지금 선거 꼬라지가 다 보이는데. 어쨌든 동원력이 있는 네. 선수가 이기지 않을까. 원래 동원력이 있는 사람이 이기죠. 조정훈 기자님이 전에 예언을 맞추시더니 다 고갈되셔가지고 이제 더 이상의 예언을 못 내놓고 뻔한 예언을 해서 뻔하게 맞추는 게 네. 그런 맞추는 게 아닌데 저희 그럼 총선 얘기를 2부에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